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사기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사기꾼들 중 66.2%는 이미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사기꾼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석원입니다. 오늘은 사기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기꾼을 찾아내는 일은 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사기꾼의 말과 행동은 그 초점이 사기 행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말과 행동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사기꾼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꾼 체크리스트는 총 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 주변에 조금이라도 사기꾼으로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대상으로 한 번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본 결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면 경계하거나 아예 손절해야 할 것이며 사기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면 괜한 걱정을 떨쳐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기꾼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주변에 최근에 등장하였는데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최근이란 3년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 정도가 사기꾼들이 대체적으로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기꾼은 한 번 사기를 친 후에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한 번 사기를 치고 떠나는 주의가 약 3년 정도 되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새롭게 등장하기에 유독 편리한 곳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드나드는 낚시 모임이나 등산 모임 같은 동호회들이 있으며 새로운 사람을 언제나 환영하는 교회, 그리고 재테크에 관련된 모임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동창 모임이나 고향 친구 모임, 그리고 친척들은 사기꾼들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새로운 장소에 나타날 때는 한결같이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하는데요. 자신을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란 자꾸 보고 들으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2,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느새 머릿속에 끼어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특히 새로운 제안을 잘하고 변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기 행위는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당연히 말을 술술 잘하는 탈변가들입니다. 이런 말재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안을 수시로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가려 하는데요. 이때 만약 자신의 나쁜 의도가 간파당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기가 막힌 순발력으로 변명을 하면서 술술 잘 빠져나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셋째는 과도하게 친절하지만 때론 쉽게 돌변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보통 사람에게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인데요. 친절한 사람이라면 화를 잘 내지 않을 것이고 쉽게 변하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넷째는 그가 내세우는 스펙과 그가 가진 능력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은 명문 대학을 나왔으며 의사나 변호사, 교수,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로 소개하거나 대기업 임원이나 C모임 대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대단한 능력가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의 이런 스펙은 가공된 것이기에 그의 실제 능력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예컨대 변호사나 의사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지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이고요. 직업에 대한 질문이 한두 단계만 이어지면 바로 얼버무리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대단한 인맥을 자랑하지만 현실에서는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유명한 연예인을 형이나 동생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한 경제인과 점심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대단한 인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는 평범한 사람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를 만나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그가 같이 일하고 있다는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종 말하지만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이죠. 일곱째는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나 집, 차,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월세집에 살면서 차명으로 계약을 하고 차는 고급이지만 대포차나 렌트카이며 차명 폰을 쓰고 은행 거래는 차명 계좌로 하는 식이죠. 사기꾼이 실명을 쓰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의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덟째는 자신이 하는 투자는 항상 수익은 높고 위험은 절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말이죠. 현실에서는 수익이 높은 투자는 당연히 위험이 뒤따르게 되고요. 은행 예금처럼 수익이 낮은 투자일수록 위험은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을 투자 규제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에게 돈을 맡기게 하려는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홉째는 자신이 한 말은 비밀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으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알수록 의문이 생겨나게 되고 거짓이 들통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언제나 돈이 많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돈은 묶여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은 수시로 재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돈이 많은 사람, 절대 돈을 떼먹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사기를 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돈은 어떠한 사정 때문에 묶여있다는 것이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까지 사기꾼 체크리스트 10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사기꾼으로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대상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체크리스트 중 3개까지만 해당이 된다면 그는 뻥이 좀 심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며 단지 과시욕이 있는 허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체크리스트 중 4개에서 6개가 해당이 된다면 그는 사기 성향이 높은 사람이고 이전에 작게라도 사기를 친 적이 있었던 사람이며 기회만 있으면 또다시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절하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교류를 해야 한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체크리스트 중 7개에서 9개에 해당이 된다면 그는 지금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10개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상대방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사기치고 있는 사기 상황인 것이죠. 즉시 손절하고 혹시 피해가 있었는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과도하게 친절하고 재미있게 말을 잘하며 돈이 많고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의 또 다른 얼굴은 타인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야비하고 탐욕스러우며 찬인한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 체크리스트에서 4개 이상 체크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 기질이 높은 사람이며 사기칠 기회를 엿보고 있거나 사기 범죄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악마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즉시 손절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는 사기꾼 체크리스트와 그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사기꾼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